지역 언론 최초로 TV를 출범시켜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매일TV가 TV개국 2주년을 맞아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근황과 함께 지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모든 것을 쥐어하고 있는 김영록 장관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행정의 달인이자 재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탁월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취임 6개월 정도 되셨는데 소회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먼저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께 대단히 그동안의 성원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민 여러분께서 저를 키워주시고 또 정치인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제가 농식품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살충제 계란 파동부터 시작해서 또 쌀값 문제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고 지금은 현재 AI 문제 등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광주 매일 신문에서도 저를 많이 이렇게 성원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 쌀 수급 안정은 반드시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장관 임명 받았을 때 쌀값이 80kg 한 가마당 12만 6천 원대였습니다. 그렇게 돼서 20년 전 쌀값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농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쌀값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안정시키지 않고는 농정의 어떠한 개혁도 이룩할 수 없다. 또 농정의 신뢰를 또 받을 수도 없고 새 정부가 됐는데 우리 농민들을 생각할 때는 달라진 것이 무엇이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쌀값 안정과 회복이 농정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에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비해서 9월 달에 빨리 시장 격리 조치를 발표하고 또 충분한 물량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공급 초과보다도 더 많은 37만 톤이라는 물량을 충분히 시장 격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15만 6천 원대까지 쌀값이 올라가 있는데요. 10월 초 가격에서 형성된 이후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가격이 오른 사례는 99년 우리가 쌀값 통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 그 공공비축미에 대해서 수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격도 과거에 작년에 4만 5천 원 지급하기로 했다가 오히려 800원씩 도로 환불해라 이렇게까지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5만 2천 원대에 환급을 할 수 있고 그것도 이왕 우리 농민들한테 해드릴 바에는 연내에 다 지급하자 해서 연내 지급하는 절차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가운데 최근 그 한미 FTA가 이렇게 관심사로 이렇게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그 우리 농식품부의 입장하고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한미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 부분 또 수산 부분도 마찬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다.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양보는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자동차랄지 철강 부분에 미국의 통상 압력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부분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농업계가 더 이상 희생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정부의 입장도 추가적인 농업계의 양보는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현정 본부장도 최근에 만났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계의 이런 바람에 맞게 절대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우리 농업 부분 관련된 부분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그러나 이제 협상은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농업 부분에 추가적인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닥친 그 조류 인플루엔자, 그 AI가 걱정인데요. 정부의 방역 대책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정말 AI 문제, 이제 조류 독감 문제가 특히 이제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2월달에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매년 우리 국민들이 AI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되겠다. 특히
발생하는 것을 철새에서 이렇게 옮겨오는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농장 단위에서 발생하더라도 추가적인 확산을 막아서 전국적으로 이게 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현재는 심각 단계 준해서 매일 아침마다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 부기관장을 포함해서 일일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H5 항원이 검출되면은 바로 해당 농장은 바로 살처분하고 모든 여각 관련 조사를 다 사전에 맞춰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루 이틀 더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생 농가 단위로 이렇게 나름대로 맡고 있습니다만은 전라남도 지역이 예를 들면 철새가 많이 오는 지역이 돼서 영암에서 이렇게 3건이 발생하고 또 고흥에도 또 1건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대단히 걱정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방역관으로 정말 일선에서 밤이나 낮이나 고생하셨던 권산주 팀장께서 곡성군의 권산주 팀장께서 이렇게 유명을 달리하셔서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지만은 저희들은 어찌 됐든 모든 노력을 다 해서 전국적인 차단 방향을 철저히 해서 AI와 구제역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좀 걱정을 덜어도 되고 조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기 관심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농촌과 농민들에게 이렇게 타격을 줬던 그 청탁금지법, 그 가액 조정이 이렇게 확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요. 또 개선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그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한번 좀. 청탁금지법 자체는 대단히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하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어떤 경우든지 설령 친구가 아니라 해도 금전적인 거래는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를 할 때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FTA로 어려운 우리 농업 또 수산업에 대해서 또 청탁금지법으로 선물 한도를 5만 원으로 제한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나 많은 큰 어려움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뭐 영광굴비, 완도, 전복, 그리고 일반 농산물 또 과일, 뭐 사과, 배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선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FTA로 어려운 농업계에 대해서 큰 타격이 또 된 것이고요. 최근에 또 이게 최저임금제까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청탁금지법이 이제 농산물에 대해서 선물이 10만 원까지 올라간 게 대체로 국민들 여론이 다 그 부분은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장관 임명 받았을 때 우리 농민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청탁금지법 좀 고쳐다오. 또 국회의원들도 그런 요구를 하셨고 그래서 정말 큰 부담이 됐습니다. 추석 전에 제가 청탁금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보면 겁 없이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약속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뛰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론 형성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도 사실은 추석 전에 청탁금지법 농민들에 대한 농어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담을 덜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이낙연 총리께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고 특히 청탁금지법이 부결됐을 때 발벗고 나서서 다시 이제 제의가 돼서 다행히 통과 이렇게 돼서 내년 또 이용 시행될 법령이라 하면은 내년에 가능한 빨리 신속히 마무리가 돼서 설 때는 우리 농민들이 큰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장관님이 이제 저기 행정을 이렇게 펼치시려면은 그 예산안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그 2018년도 예산안 이렇게 확정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어떤 게 중심을 두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좀 밝혀주십시오. 예산은 결국 이제 우리 사업의 표현인데요. 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되고 나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표적인 농업도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계셨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일선의 시장 군수님이나 도에서 적극적으로 많은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농식품부 예산이 한 14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서 109억 정도 늘어나서 미미한 수준이다 이렇게 지탄을 받고 질책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우리 농촌 부분에 또 복지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증가율은 좀 떨어졌지만은 이번에 다행히 쌀값이 이렇게 대폭 오르다 보니까 쌀 직불금으로 나가 1조 4,900억이 많이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4,100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돌려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국회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확정이 돼서 사실은 이제 4,10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과일 간식 그러니까 돌봄 어린이 교실 학교 과일 간식 같은 것을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앞으로 이제 초등학교 전 과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과일 급식을 하면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가수업계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도 예를 들면 확보가 됐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청년들이 우리 농촌 현장에 미래의 주역으로서 돌아와서 창업할 수 있도록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1,200명 정도의 젊은 40세 미만의 청년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월 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가면서 3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영농 창업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에도 또 광주도 농업이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농 창업을 젊은이들이 돌아와서 우리 농촌을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연남 지역민들은 그 장관님에 대한 기대가 좀 큽니다. 우리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광주 전남은 전통의 역사가 있는 지역이고 또 인재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간에 사실은 일정 부분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또 새 정부가 탄생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정부 각계에 또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정말 더 많이 성장하고 해서 우리 지역을 빛내는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해서 많이 키워드릴 수 있게 하는 게 큰 책무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광주 전남도 정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와서 관광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우리 남도의 문화, 음식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도 그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의 달인으로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역임한 정치가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을 만나 농정 현황과 활동사항 등을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메일TV는 지역 출신 유력 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그들이 지역민들에게 강조하는 메시지를 소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